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전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LM 스튜디오의 약간 더 고급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LM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 로컬 컴퓨터에 AI 챗봇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LM 스튜디오에서는요, 디벨로퍼라는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내 로컬 PC를 AI 서버로 만들어서 자동화하면서 연동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LM 스튜디오 이렇게 띄워서 보시면요, 지난번에 봤었던 것은 여기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챗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가 설정한 AI 모델을 통해서 바로 챗봇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요 아래에 있는 디벨로퍼 기능입니다. 이 디벨로퍼 기능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요, 공란으로 떠 있는 화면이 떠 있었을 건데요, 활성화시키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스테이터스 스탑드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살려주시고요, IP 주소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소가 내 컴퓨터 안에서 이 API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모델은 위에 있는 Select Model to Load, 요거 클릭하면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쭉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모델인 엑사원 2.4B 모델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게이지가 쭉 차면서 해당하는 서비스가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준비가 완료되고 나면요, 요 아래에 있는 요 창들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좀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모델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API를 사용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IP 주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델 이름, 요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IP 주소 말고도 여기서 사용할 서비스로 되어 있는 엔드포인트 뒤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정보인지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I 서버로 만들어졌으면 이 API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딩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래도 동작하는 코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AI 서비스가 있으면 그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코드 생성 또한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사례는 A열에 질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에 숫자 1 또는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칸이 있고, B열에는 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이 들어가 있고, C열은 비워놓은 상황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는 로직은 행을 계속 쭉 증가하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글을 반복을 할 건데, A열의 값이 숫자 1이라면은 그때 여기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내 AI 챗봇에게 물어보고 그 결과를 요 C열에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코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코드는 엑셀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VBA로 만들면 좋겠다, 엑셀 매크로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챗GPT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쭉 설명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하면 이와 같은 VBA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 이 코드가 한 번에 잘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러 번 고치긴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제 블로그 글에 따로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챗GPT가 만든 코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냐면요, 여기 있는 코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엑셀에서 개발 도구를 클릭을 해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메뉴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 메뉴가 보이시지 않으실 때는 아무 메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있는 체크 중에 개발 도구가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이 메뉴에 개발 도구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창이 뜨는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제가 만들었던 코드가 있는데 새로 한번 또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 시트에 들어가서 마우스 우클릭, 삽입, 여기에 모듈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넣을 수 있는 이 창이 새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PT가 미리 만들어준 이 코드 요거 복사한 다음에요, 복사한 코드를 여기 붙여놓고요, 여기 붙여놓은 코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URL이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로컬호스트가 아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LM 스튜디오로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주소입니다. 127.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복사한 다음에요, 여기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까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영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면 어딘가 따옴표 처리가 좀 잘못되어서 문자열이 제대로 클로즈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선 엔드 앞에까지를 한 부분씩 끊어가지고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문제 없죠.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엔드에 해당하는 게 여기 엔드예요. 여기까지를 잘라봤더니 문제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문제 없고요. 자, 이 부분 엔드를 잘랐더니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컴파일 오류에 필요한 요소의 문의 끝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따옴표가 3개가 있는 거는 따옴표 안에 따옴표 있다라는 거고, 그걸로 따옴표 다 찼다라는 건데, 이 그 다음에 컨텐츠라는 게 들어가는 거는 따옴표를 하고 컨텐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요 따옴표 3개 있는 거 요거만 2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문장이 문제가 없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AI에서 만들어주는 코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따옴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 한 번씩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서 차라리 이게 잘 안 되면은 코드를 2번, 3번 다시 새로 만든 다음에 아예 붙여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LM 스튜디오를 쓸 때 꼭 넣어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모델입니다. 모델 정보, 요거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이 모델 정보는 어디에 넣냐면은 코드 안에서 보면은 모델 이름이 들어가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이 모델 이름이 들어간 영역이 보시면 여기에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라마3 모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스튜디오에 연결되어 있는 모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를 쭉 보면은 좀 문제가 없다가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기네요. 역슬래시 따옴표가 아니라 따옴표 2개를 붙이면 될 거예요. 역슬래시 부분을 다 따옴표로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따옴표라고 되어 있는 곳만 따옴표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만들면 일단 에러 구문은 없어졌고요. 이 상태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실행하면 이제 사용할 매크로 이렇게 이름 뜰 경우도 있고 뜨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에서 실행을 하면 이제 무언가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요 동작하고 있는 거는 LM 스튜디오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가 핑핑핑핑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는 게 끝나고 나면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회신을 주게 될 거예요. 다 돌았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신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엑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 완료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 동작들이 다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동작은 제대로 했는데 이 나오는 결과물이 너무 좀 길게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역슬래시 n 같은 경우는 사실 줄바꿈 기호인데 안에서는 제대로 좀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도 살짝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결과를 쓰는 부분들에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코드를 좀 볼 줄 알면은 이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사실 줄바꿈에 대한 부분도 코드가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역슬래시 2번의 n이 아니고 역슬래시 1번의 n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와 같은 이슈가 보통 좀 생기는 게 VBA 코드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코드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런 잔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실제 VBA 코드를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더라도 우선 기본적인 기능이 동작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수정한 걸 내용으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결과 이렇게 지우고요. 다시 한 번 더 매크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스튜디오 이렇게 돌기 시작했고요. 앞에서 했었던 결과 말고 그 다음 동작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는 게 메시지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작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가서 보면 작업 완료라고 되어 있고, 이전과 다르게 이제 줄바꿈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LM 스튜디오와 엑셀을 연동하면은 앞으로 꽤 많은 부분에서 실무 자동화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물론 내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애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좀 빠르진 않아서 예외적으로 GPU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빠를 수 있겠지만요. 동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엑셀을 한동안 못 쓰는 이런 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엑셀 말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걸 실행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한다든지 동작을 해놓고 밥을 먹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가 더 열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 그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LM 스튜디오에서 AI 모델을 등록하고 API 서버 역할을 하게 만든 다음에 엑셀 VBA에서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VBA에 사용하는 코드 또한 내가 직접 짠 것이 아니라 챗GPT를 통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코드를 고쳐가면서 사용을 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과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잘못된 코드를 고치는 거 AI를 통해서 다시 고치고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잘 못 고쳐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특히나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경우에는 이 고치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VBA가 생각보다 사용자가 많지 않은 언어다 보니까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